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박근희 교수님이 케이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게 회의를 거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인터벤션하고 있는 박근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케이스만큼 좀 험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했던 환자 중에는 좀 어, 뼈아픈 컴플리케이션 생겼던 그런 환자분이라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고, 이게 실패인지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세라피, 저도 이런 용어를 올해 초에 CTO 캠프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78세 남자분이고 체스트 페인과 디스니아가 한 3일 전부터 악화되어서 오셨습니다. 과거력상 파록시스말 AF와 하이퍼텐션, 그리고 랩상 이제 스롬보사이토피니아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네미아가 약간 있고 혈소판이 한 7만 8천 정도로 약간 낮은 정도고, 신기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은 노악이랑 이런 안티 아니리드믹 드럭을 드시고 있었고요. 파록시스말 AF라 지금은 사이누스 리듬이었고 엑스레이 상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니셜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일단은 이젝션 프레션 괜찮고 월모션 장애도 없어서 일단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생각하고 일단 증상에 대해서 코로나 리밸류에이션 시작하였습니다. 인덱스 안지오그래피에서 이제 RCA 쪽에 오스티움에 타이트한 리전이 있고, 그리고 프록시말 RCA에도 디퓨즈한 리전이 있었고, 이제 RCA에서 이제 LAD로 이제 코라테랄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정지 영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제 봤을 때 코너스랑 RB 브랜치에서 가는 거랑 저는 셉탈 브랜치 쪽에서 올라가는 이제 코라테랄이 있다고 처음에 판단을 하였고요. 레프트를 찍었을 때는 이제 일단은 프록시말 LAD에도 이제 디퓨즈한 병이 있고, 이제 미드 LAD에 이제 CTO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CT도 공유 드리겠지만 일단 이 셉탈 브랜치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행으로 CTO 리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에레오 크레니알을 이제 두 개를 이제 함께 보시면 CTO 랭스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텀프 자체가 조금 블런트하고 어, 베슬 자체는 좀 크진 않은 이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CT를 그래서 찍어 보았는데 일단 메인 쪽은 특별한 문제 없었고, 프록시말 오스티움 LAD부터 이제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있고, 다이고날 지나서 약간의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돼 있고, 그 이후로 이제 CTO 리전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랭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0mm 정도로 판단해서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이제 엔트리 쉐이프가 좀 블런트하고 중간에 칼시피케이션의 밴딩은 심하진 않아서 처음에 이제 판단한 건 JCTO 스코어 1점으로 판단했고, 이분이 이제 RCA에서 코라테랄이 가긴 하는데 이제 그 오스티알 리전이 이제 댐프닝이 될 정도로 이제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바이디렉션을 하기가 처음부터 좀 부담이 됐어서 그쪽에 이제 먼저 PCI를 하고 이제 LAD를 해야겠다 이렇게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프렌치 쇼팁 AL1 사이드 홀로 이렇게 시술을 하였고, 이제 아이부스를 보았을 때 이제 프록시말 RCA에도 이렇게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있고 오스티움 쪽에도 이제 병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베슬 자체는 아주 큰 환자분이셔서 이제 탄뎀 스텐트로 저는 이제 DES 두 개를 이렇게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RCA 쪽에 이제 플로우 이제 문제 없게 해놓고 이제 LAD 이제 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레프트도 이제 7프렌치 XB 이제 사용하였고 이제 사이드홀로 이제 시행을 하였는데, 저는 일단은 아까 이제 CT에서 보았듯이 이 다이고날 지나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 셉탈 병변 위쪽으로 이렇게 트루맨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여서 그쪽을 타겟으로 일단은 와이어링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제 프록시마 LAD에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하면 이제 플로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포바를 2.0 정도로 시행한 다음에 시온 블루를 이제 다이고날 쪽에 넣어 놓고 코세오 프로와 이제 UB3를 이용해서 일단은 와이어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프렌치 XB 이제 사용하였고 이제
일단은 세그멘트가 길진 않아서 UV3가 저 같은 이제 초심자가 이제 좀 쓰기 약간은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좀 손쉽게 진입한 것 같았지만 레트로그레이드 이제 인젝션을 해보면 이게 이제 트루루맨은 아니고 서브 인티마 쪽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갔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길게 이렇게 좀 서브 인티마로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트루루맨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일단은 셉탈 채널을 좀 찾아보고자 이게 디스탈 RCA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고 이렇게 인젝션을 해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찍었을 때는 약간 코라테랄이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셉탈보다는 이 RB나 코너스에서 가는 게 좀 더 많았던지 사용할 만한 이런 셉탈 채널이 보이지 않았고 트래킹 할 만한 것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안티그레이드 안지오그래피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제가 서브 인티마로 갔던 와이어 때문인지 다이섹션이 크게 생기고 헤마토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번론을 했기 때문에 박근희 네, 쌤, 네. 잠깐만요. 이 아까도 좀 비슷한데 도대체 이 CTO의 디지털 스탬프 위치가 어디였었나요? 그 보면 네, 이것도 와이어가 극도로 그냥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냥 사실은 그러면은 거의 프로시저 끝내겠다는 컨셉으로 끝내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서 어디서 뭐 리버스 카트를 어떻게 할 거며 어디서 만나게 할 건지 한번 그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그거고 지금 그 맨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거의 그 세그멘트 자체는 그냥 뭐 눈으로 봐도 한 20mm 네네. 정도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다음 가 볼까요? 예. 예, 지금 벌써 이 왼쪽에서 세그멘트 훨씬 지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NGO를 오히려 조금 더 빼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저기 그 맨 왼쪽에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접히는 것 같은 그 부분, 네. 거기서 이미 폴스로 이미 진입돼 있는 건데 네. 지금 가운데 사진 보면은 마치 추루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 너무 많이 지나가게 된 이유가 계속 같은 아레오 크레니얼 뷰만 보다가 반대쪽 앵글 틀어보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서브 맞습니다. 인팀한 게. 예. 그래서 한쪽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한쪽만 계속 보고 그냥 계속 찔러대면 어느 길로 가는지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전에 거 맨 처음에 베이스라인 그 CAG 할 때 네. 보면은 이게 프록시멀 캡이 안 보이는데 아까 시트랑 그 전 거 보면 맨 처음에 아까 거기 여기서 보면은 다이고날 나온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 있으면 다이고날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네. CT에서 보면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여기서 잘 보이죠. 다시 스티어 캡이 그 딱 프록시멀 캡이 다이고널이랑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전 베이스라인 캡 이미지 전에 거 볼까요 한번? 예, 그 전 그 전 앞에 LED 찍은 그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앞에 조금 더 나와 있는 이쪽 부분에 셉탈 보이고 다이고널 보이는 이쪽에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이걸 무시하고 바로 했으면 그 프록시멀 캡을 아마 폴스루맨으로 바로 들어가고 아마 중간으로 추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냥 갔을 것 같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리포케이션 된 부분에 더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요쪽. 예, 그것을 좀 타겟으로 잘 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냥 아까 보니까 바로 나와서 처음부터 폴스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추르라고 생각하고 계속 네고시에이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맨 처음에 잘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시죠? 일단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좀 더 빼서 잘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안테그레이드 헤마토마가 크고 이제 서브 인티머 포션이 크니까 일단 펑처에서 최대한 트루루맨으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펑처할 수 있는 이제 가이아 시리즈로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뭐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만 커지고
트루 루멘을 가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헤마토마나 이제 다이섹션 플랩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레트로그레이드에서 이제 코라테랄도 점점 떨어져서 이제 이전에는 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디스탈 플로우가 캡이 보였었는데 더 이제 플로우까지 떨어진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부스로 프록시멀 캡 뭐 위치를 보진 않았나요? 이 시점에서? 네, 이때는 네 이쪽 LA 쪽에는 아이부스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이고널 쪽으로 와이어 놓고 서정 선생님 말씀처럼 프록시멀 캡을 좀 받고 보고 필요하면 패러렐 와이어 테크닉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마 와이어가 이미 서브 인티멀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와이어 조작해가지고 트루로 들어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트로든 패러렐 와이어 테크닉은 다른 루트로 한번 가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시술을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되어서 환자분도 이제 좀 힘들어하시고 이쪽에 이제 일단은 앞쪽에 이제 다이섹션이 있는데 플로우만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큰 벌룬으로 눌러주고 파이널 이제 엔지오를 남겨놓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끝내본 적이 거의 없었긴 한데 일단은 더 진행도 되지 않고 이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태로 이제 끝내고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이것도 이제 모든 끝내야 되는 모든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CTO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CTO PCI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술방에선 괜찮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탈이 한 이 정도로 이제 혈압도 높고 하셨던 분인데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혈압도 더 떨어지고 제가 이제 당시에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맨날 에코도 보고 그랬는데 페리카드 이퓨전도 점점 증가하고 이분이 이제 제가 또 간과했던 게 이제 혈소판이 낮았는데 조금 안일하게 이렇게 좀 시술을 했는데 헤마토마도 엄청 크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퓨전도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도 하고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뭐 이렇게 좀 와이어가 약간 가서 그런지 옛날엔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없었는데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이섹션에 헤마토마가 엄청 큰 거를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좀 여기서 안테 플로울은 그거는 저는 조금 이상하네요. 이거 찍을 필요 있었나요 여기서? 네? 아 찍을 필요는 사실 다이섹션 이미 생겨 있는 상황에서 네. 다이 쏘면 다이섹션만 더 늘어가고 정말 궁금했으면 차라리 리트로에서 올라가는 플로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리트로에서 찍어서 얼마나 플로어가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여기서 네. 다이를 써서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지금 네. 이때 리트로도 예전보다는 좀 코라테랄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했는데 이런 상태로 일단 마무리는 지었고 어디가 터진 거죠? 어디가 터졌죠? 아마 저는 그때 여기 가이아 이제 와이어 갔을 때 좀 이게 다이고날 쪽으로 약간 빠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뚫고 나갔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 보고 엄청 뭘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재환 선생님이 네. 힘내세요. 누구든 그 정도까지 가이드 와이어 쉽게 넣게 된다 그래서 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이 왼쪽은 그 완전히 그냥 경악할 만한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CTO 디지털 스탬프를 넘고도 한참 넘었죠. 네, 맞습니다. 한참 넘었어요. 그래서 찍은 거 보면은 뭐 프레임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 요 슬라이드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갔다 했는데 이건 더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이아 시리즈 이제 뭐 우리 아사히에서 와이어 잘 만드니까 그냥 이 텍타일 필링만 가지고 밀어넣으면 거의 막힘없이 쭉쭉 들어갑니다. 혈관 모양도 그냥 아래요 LA에서 그냥 이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다 그 방향이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 텍타일 필링만 봐서는 안 되고 NGO에서 어디까지가 디지털 스탬프였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을 넘길지 말지를 확실하게 해서 그게 전혀 아니다 싶으면은 와이어링을 더 그쪽 더 뒤쪽으로 가면 안 되죠. 네. 그 앞에서 뭔가를 다시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뭐 한번 밀어서 쑥 들어가면은 들어갈 거다. 간혹 들어가기도 합니다. true에서 false, true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CTO를 공부하고 CTO를 배우는 느낌하고는 다른 것 같고 그냥 진짜 뭐 밀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끝을 냈고 제가 이제 외래에서 이제 계속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뭐 증상은 이제 그때처럼 많이 아픈 건 없지만 숨차고 이런 건 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에코상에서 뭐 더 나빠지고 이런 건 없었지만 약간 증상이 있긴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8월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시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헤마토마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플레이트렛 수혈도 좀 하루 전에 해서 시키고 또 페모랄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트로그레이드 코라테랄을 이렇게 쓸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라디알 정도로 이제 보면서 이제 바이 디렉셔널로 해야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쪽에서는 이제 보면 이전보다는 약간 코라테랄 이제 서플라이가 좀 떨어진 거를 볼 수 있고 셉탈 쪽이나 이제 RB 브랜치 쪽에서 가는 게 이제 도미넌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쪽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안테그레이트 플로우가 원래는 전혀 없었던 분인데 약간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마이크로 채널이 있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렇게 셉탈끼리 연결된 거나 다이고널에서 다이고널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셉탈부터 차서 내려오고 이런 걸 보면 근데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마이크로 채널이 약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때는 아까 이제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부스를 보면서 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 하려면 8프렌치 필요하다고 해서 8프렌치로 준비해서 셉탈 쪽에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도 이제 이 노즈콘 길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디텍터랑 이 팁 사이의 길이가 좀 길어서 이게 좀 살펴보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가 발표할 거란 생각이 없어서 라이브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트루루맨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코세오 프로 XS에 XTR로 마이크로 채널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바이 디렉셔널로 이제 한다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코라테랄 플로우가 많진 않아서 좀 안일하게 또 라디알 프랩만 해놓고 아직 펑천 안 하고 싱글 인젝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XTR로 어느 정도 전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디스탈 캡 정도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것도 약간 서브 인티마 포션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셉탈은 터진 건가요? 네? 브러쉬인가요? 네, 뭐 터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조심해서 와이어링을 하려고 일단 디지털 캡 다 넘지는 않았고 저희가 놓쳤는데 이게 세컨 어템부터 몇 달 있다 하신 거죠? 네? 몇 달 있다가 세컨 어템부터 하신 거죠? 한 7개월 정도 이제 7개월. 네 시간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되게 이론적인 얘기지만 네. 조금 길게 되긴 했네요. 너무 길어지면은 뚫어놓은 채널이 다 막히기 때문에 7개월,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그냥 오피니언 정도가 있는 건데 데이터는 없지만 그리고 네. 사실 개인적 선호도인데 XT를 저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테이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코팅까지 돼 있어가지고 폴리머 코팅까지 돼 있어서 서브인티마로 너무 잘 파고 들어와서 이미 서브인티마로 다이섹션이 만들어졌던 프리비어스를 만들었던 케이스에서 다시 XTR 쓰면은 바로 그냥 서브인티마 넘어갈 것 같아서 저는 저라면 다른 와요. 그냥 로팀 로드 뭐 UB3로 살살 해보거나 하면 가이아 퍼스트 정도로 따라가 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일단 미라클 6랑 UB3가 좀 비슷한 컨셉으로 저는 이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팀로드는 그때보다 세니까 그때 UB3로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못했던 게 있어서 같은 패밀리처럼 보이지만은 네. 다른 가져와요. 네. 유일한 하이드로포빅 지금 하이드로필릭을 바뀌었는데 하이드로포빅 실리콘 코팅이 돼 있어 하이드로포빅한. 예, 아니 그래서 미라클 6를 바꾼 이유가 UB3랑 지금 비교하시는 UB3랑 다르니까 네. 예, UB3는 하이드로필릭한 거 유일한 하이드로포빅한 미라클을 바꾼 이유가 아까 한준기 교수님 말씀처럼 XTR이 이미 서브 인티마로 갔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XR 쓰지 말고 하이드로포빅한 걸로 해서 나는 트루룸에 네고시에이션 하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서브 인티어 많이 만들어 놓고 난 미라클 6를 바꾼 거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6는 하이드로포빅해서 네. 내가 미끄러져서 서브 인티어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라서 이미 서브 인티어 만들어 난 다음에 미라클 6로 다시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그런지 그 네. 장주영 교수는 없었나요? 이때요. 예. 장주영 놀러 갔다 이때. 없었죠. 이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맨 오른쪽 이게 지금 XTR이잖아요. 네. 예. XTR이면 XTR에서 바꾼 이유가 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건가요? 아니면 전진을 안 해서 바꾼 건가요? 일단 폴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이제 전진하면 점점 커지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서는 콜세로를 조금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디얼로멘 카테타가 나와야 될 타임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마이클 6를 하든 뭐 미라클 6를 하든 뭐 가야를 하든지 간에 당연히 패러럴이 나와야 되는 컨셉이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엔조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만약에 저기서 미라클 6로 바꿨다 그러면 팁 앞쪽이 너무 딱딱해서 얘는 전진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팁 로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와이어 에스컬레이션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와이어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사스케로 패러럴을 해야 되는 컨셉이 맞는 거죠. 네. 그렇지가 않으면 XTR을 여기까지 왔던 이 XTR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길을 이미 아닌 길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막 와이어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이 찬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저기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지만 패러럴 하는 게 어쨌든 컨셉으로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패러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도 미라클 6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속 서브 인티마에서 진입이 안 돼서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세어 놓고 이제 시온 블루로 바꿔 놓고 이제 미라클 6로 저는 패러럴을 했습니다. 저는 사스케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서브 인티마로 너무 잘 들어가서 시온 블루를 그쪽에 넣어 놓고 아까 코세어를 다시 사용한 다음에 미라클 6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쪽이 이제 시온 블루고 아래쪽이 이제 미라클 6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트래킹을 해서 이 디지털 트루 루멘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이때는 좀 더 또 와이어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 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리트로로 쏘시면서 확인한 거죠. 이제 안테만 계속 보여주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또 요번에 좀 패착인데 사실은 아까 이제 리트로가 이제 코라테랄이 저는 뭐 좀 썩 좋진 않다고 생각하고 안테그레이드에서 이제 셉탈 코라테랄 이런 걸로 잘 보여서 안테로만 일단 프랩만 해놓고 하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테 했으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서브 인티마도 가서 그런지 더 플로우도 없어지고 이게 디지털 트루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플랜대로 레프트 라디알로 해서 레트로그레이드 테스트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다른 각도로 보고 트루루벤인 걸 보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한 다음에 팁 인젝션에서 완전한 트루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아이부스를 저는 팁 확인했습니다. 인젝션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팁 인젝션은 완전히 도박이어서 이게 트루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트루가 아니면 다이섹션을 크게 만드는 건데 맞습니다. 뭘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트로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크로 카트 넘어가면 소프트 와이어로 브랜치 같은 셉탈이든 다이고널 브랜치 여러 군데 들어가는지로 확인하는 게 저는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무조건 맞는 얘기거든요. 네. 예. 안테리얼 팁 인젝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아니면 그냥 끝내겠다 할 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프로시저를 할 때 이게 뭘까 의아해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절대 노. 네.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치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컨트롤 레터럴 인젝션 없이 간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안테그레이드 그렇다고 해서 플로우가 엄청나게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안테그레이드 플로우가 잘 보이려면 진짜 마이크로 채널이 있어서 디스탈이 보이든지 아니면 셉타 투 셉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아니었단 말은 오히려 레트로그레이드 사진을 잘못 찍었던지
예. 네. 네, 그래서 그랬을 확률이 많으니까 무조건 컨트롤 레터럴 인젝션 있었어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도저히 그 안테그레이드의 와이어 초입, CTO 진입하는 그 부분은 이게 정말 트루 루멘이 맞는지 이게 확인이 된 거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셉탈로도 들어가고 다이아골랄로도 들어갔으니까 그쪽 앞쪽에서 체크가 돼야지 되는 면이죠. 그쪽에서부터 다 폴스면 뒤쪽에서 뭐 먼지거리를 해도 다 소용없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이부스를 좀 잘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네. 타임씩 지금 계속 먼저 얘기해요. 네, 우리 각본 없이 하는 게 표시가 나네요. 그래서 아이부스를 이제 번룬을 하고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이제 디지털 쪽은 네거티브가 있어서 이렇게 좀 콜랩스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좀 브랜치들이 들어와서 트루 루멘인 것 같은데 이 이후부터는 폴스로 들어가고 이 7시 쪽이 이제 아마 콜랩스된 트루 루멘인 것 같고요. CTO 세그멘트가 길진 않았는데 이제 패러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폴스에서 또 트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고 진입된 부분은 이제 이쪽이 이제 프록시마 LAD고 제가 생각엔 트루 쪽으로 들어갔다가 중간 부분은 이제 그 패러럴 있던 부분은 이제 폴스 루멘이고 디스탈엔 다시 트루 루멘으로 들어가서 트루 폴스 트루로 이렇게 와이어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 아이부스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지오그래피를 해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폴스 쪽에 있는 제일 되고 이쪽은 아마 제가 원래도 병변이 있던 부분이라 이제 번룬하면서 조금 이제 큰 셉탈과 이제 다이고널도 좀 제일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널 쪽에도 다시 번룬을 하고 이제 DES를 이제 2개 시행하고 봤을 때 약간 마로 포지션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저희가 NC 번룬하고 이제 스탠트 어포지션 해서 스탠트는 어느 정도 다 아이부스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어포지션은 다 좋게 해놓고 MSA는 프록시마를 한 8 이상 만들고 폴스 있는 쪽에는 사실 한 5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더 익스펜션 잘 되진 않아서 이쪽 부분이 약간 이제 언더 익스펜션이 있고 이후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옵티미제이션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그 폴스 루멘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셉탈 쪽에 이제 플로우가 다 떨어지고 이제 원래 있던 그 큰 셉탈과 다이고날 쪽에 이제 플로우도 이제 오스티움 쪽이 이제 제일이 되어서 이제 잘 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워낙 그쪽으로 다 이제 코라테럴이 있던 분이라서 그런지 이제 OSTR 쪽은 다 제일 됐지만 어느 정도 플로우는 있었고 제가 이때 뭐 사실은 저도 여기를 좀 더 트라이를 해보고 싶었는데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술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이제 끝나고 콘트라스트는 약간 적게 썼지만 뭐 성공은 했는데 이제 이런 브랜치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던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이 케이스 제가 이제 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처음부터 패러럴 와이어 같은 걸 해서 이제 서브 인티마 포션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더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아이부스 상에 또 2번째 했을 때 제가 폴스로 간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트루루멘 쪽으로 좀 다시 시도를 해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와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이지만 제가 놓쳤던 게 또 듀얼 인젝션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시작하게 된 게 또 시술이 길어지고 한 것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좀 복귀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다이고널 브랜치랑 셉탈은 사실 프록시멀 캐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와이어가 폴스로 했다고 해서 없어질 브랜치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스탠트 나오면서 그쪽에 프로텍션 안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프록시멀 맞습니다. 근처여서 그건 약간 아깝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CTO를 뚫었지만 다른 브랜치를 잃어버리면 사실 좀. 그리고 아까 앞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 첫 시도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을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두 와이어가 떨어져 있잖아요. 저게 되게 중요한 파인딩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 할 때 두 번째 와이어가 첫 번째 와이어랑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가 텍탈 센스가 다른 저항을 느끼는 거, 두 번째가 와이어 사이에 갭이 생기면 저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지표여서 다른 스페이스 있으니까 저럴 때 이제 성공합니다.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이 초심자 선생님들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의외로 파워풀해가지고요. 한 와이어 그대로 두고 다른 길 찾아가는 게, 저 와이어 빼버리면은 그냥 와이어로는 계속 그 길로만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이 어렵거든요. 이게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길 갈 수 있고 또 텍탈 센스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의외로 파워풀해서 아까 처음 시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 패러렐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도왔을 것 같고, 첫 번째는. 둘째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리트로가 에피카드 루트로는 좀 있었는데 셉탈도 셉탈 서핑하면서 이렇게 그쪽에서 다이섹션 조금 더 슈퍼 셀렉션해서 찍어보면은 루트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걸 좀 시도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누구랑 팀을 이뤄서 혼자 하신 거 어시스턴트는 누가 했었나요? 세컨드 오퍼레이터로. 아, 저희는 그냥 뭐 방사선서 이렇게. 아, 그것도 없구나. 예, 그래서 아무튼 팀을 이뤄서 네. 좀 팀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았을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항상 저희가 프록시멀 캡만 뚫을 생각하지만은 항상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 할 땐 반드시 디스탈 캡, 디스탈 스톰프를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고시에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많이 하면서 다음부터는 CTO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해보니까 되네, 많이 배웠다, 배우면서 다시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초반에 예전에 우리 그냥 슬라이드 계속 띄워주세요. 했을 때 이제 그 꼭 무슨 그 우리 왜 그 환자 익스파이어 하면 사후 부검하듯이, 예, 이게 도대체 첫 번째 프로시저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주니어였을 때 저의 은사님이신 장영 선생님이 아이부스를 꼭 한번 확인해라. 도대체 네 와이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뭐 그것만 하려고 아이부스를 꺼낸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 무슨 와이어가 어떻게 돼서 잘못됐는지 기왕이면 체크하라, 그 말씀 항상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게 지금 마지막에 저게 다이고날 딱 생각했는데 다이고날이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초반에 프록시멀 팁을 제대로 뚫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칼시피케이션만 없으면 다이고날이 훨씬 잘 보이거든요, 셉탈보다는. 네. 그래서 저기는 다이고날의 와이어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고, 예, 그 다이고날은 아이부스를 확인하는 용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티그레이드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앵커가 필요한 위치에 다이고날의 위치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게 꼭 구명줄처럼 LAD 스텐트 하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정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기가 분명히 그 폴스 포션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브스 상에서는. 그럼 결국 프록 시프팅으로 막혔던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거 너무 억울하고 아쉽죠. 그래서 여러 용도로 다이고날의 와이어링이 필요하다는 거를 오늘 요 케이스 보면서 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케이스 공유해줘서 내 박건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 채팅창에 이규섭 교수님이 아주 그냥 또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서브옵티멀 리절트죠라고 된 거거든요. 예. 그냥 디스탈의 LAD는 살았지만 그 디스탈 LAD는 RCA에서 피딩하는 콜레테랄로 충분히 갈 수 있던 혈관이었고, 오히려 안티그레이드에서 가는 안티그레이드 다이고날 셉탈이 다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한 말 못한 꼴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 CTO 앞에 있는 사이드 브랜치는 무조건 하고 살려야지만 우리가 CTO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다 같이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케이스 좀 다들 잘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환 선생님
예전엔 저렇게 이게 아주 착한 말씀 잘 안 하시던 분인데 오늘따라 유단히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러시나 막 절막 그래서 하지만 하여튼 케이스 공유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요즘에 뭐 프로시저 사실은 뭐 세컨드 누구였느냐 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막 한 팀이 다 들어가서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스 공유하는 이런 이 웨비나 아니면은 아 이렇게 케이스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서로 대입하기 힘든 것 같아서 한정현 선생님이 잘 얘기해서 좋은 케이스를 아주 잘 받으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퀴즈를 해주셨나요?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10회 웨비나 아주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했던 궂은 날씨 오늘 서울에 사고도 있고 해서 조금 첫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정말 서울 성모팀 그리고 일산병원팀 보여주신 승 교수님 그다음에 박 교수님 진짜 사실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저는 그게 더 이 CTO 가해가 되고 CTO 맨이 될 수 있는 워먼이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티피케이트 나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서티피케이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 보여주세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서전 총무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정규 학술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아 여기 한번 케이스를 발표한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CTO를 앞으로 완전히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딱 그 서티피케이트처럼 KCTO에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Certificate of Appreciation, Faculty KCTO, FKCTO입니다. FKCTO라고 한정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귀하는 KCTO 웨비나에서 탁월한 통찰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기술적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를 나누어 주신 기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제10회 KCTO 미니 웨비나 김병극 KCTO 회장. 이렇게 해서 싹 네. 없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승지호 박근혜 선생님 박근혜 FKCTO가 되셨습니다. FKCTO 축하드립니다.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우리 또 준비하느라고 우리 서전 총무님 그다음에 한정규 학술위원장님 사실은 케이스도 다 선별해서 잘 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채팅장에 또 우리 많은 우리 임원진 포함된 여러 선생님들 아주 멋진 아주 주옥 같은 멘트 날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원주에서 이제 KCTO 라이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미니 웨비나 그리고 했던 또 조만간 또 더 재밌는 우리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뭘 좀 또 재밌는 거 한번 하시죠, 서준 총무님. 네,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서 우리 10회 10번째 맞은 KCTO 클럽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every road you take will always